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봄을 맞아 부천에서는 문화예술계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천 시민들의 이야기가 연극으로 재탄생해 무대에 올랐는데요. 작품 리허설 현장에 이정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가 나서 그냥 막 뱉은 말이야. 엄마가 사과할게.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깊은 밤, 울먹이는 딸에게 진심을 다해 마음을 전하는 엄마. 부천 시민의 일상을 담은 연극 미린의 3대의 한 장면입니다. 지난해 초연 당시 전일 만석을 기록한 이후 두 번째 공연입니다. 90년대부터 부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극단 예기시어터 컴퍼니와 부천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으로 객석을 채워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했던 작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연극은 부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결과물로 탄생한 책 도시다감 감정사전 속 이야기가 주요 줄거리가 됐습니다. 부천에 사는 평범한 가족 구성원의 일상을 담아 유쾌한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그야말로 지역만의 문화 콘텐츠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소재를 바탕으로 창작센터를 만들고 창작 작품을 만들고 법정 문화도시 부천에서는 이런 창작 기능과 향유의 문화를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연극 미린의 3대는 오늘 16일까지 부천 시민회관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김포시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김포경찰서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13일 김포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공무집행 방해 및 모욕죄,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누리꾼들에 대해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김포시 포트홀 보수공사와 관련해 지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업무 담당 공무원의 이름과 부서, 연락처 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며 항의성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김포시 확인 결과 특정 누리꾼은 해당 공무원의 신상 정보를 다수 게시하거나 민원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등 집단 민원을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포시는 단순 문의를 넘어 욕설 및 협박성 발언이 다수였던 것으로 확인하고 이와 관련해 추가 증거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수사 자료를 보완 제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말 막아주지 못해서 대신 싸워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아들 먼저 보낸 그 고인의 부모님께 정말 마음 아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에 합류한 홍영표 국회의원이 인천 부평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홍 의원은 13일 부평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미래 예비후보로서 부평을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홍 의원은 부평의 새로운 미래 7가지와 부평을 키울 3대 핵심 프로젝트, 부평구민 4대 염원 달성 방안과 대한민국을 바꿀 25대 개혁 방안을 공약했습니다. 여기에는 육군 3보급단 이전 예정 부지에 수도권 최대 테마도서관 단지 조성과 제2의료원의 소아응급의료센터 반영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6일 공천 배제에 반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이튿날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에 입당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현웅 부평을 예비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오후 5시 40분부터 부평구청역에서 이현웅 예비후보와 함께 퇴근 인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지원은 안 의원의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 앞서 안 의원은 이날 오후부터 미추홀 을 윤상현 예비후보와 미추홀 갑 심재돈 예비후보, 서구을 박종진 예비후보와 서구병 이행숙 예비후보, 계양갑 최원식 예비후보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지원했습니다. 인천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들이 수사 대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 해제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부평경찰서와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의자와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 관련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4월 10일은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앞선 4월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도 진행됩니다. 어르신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분들은 투표소로 이동해 소중한 한 표를 실현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렇게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은 투표 편의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먼저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어르신들은 사전투표 기간이나 선거일에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과 활동 보조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사전투표일과 투표일 전에 미리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투표소는 어떨까요? 보통 투표 장소는 1층이나 승강기 같은 편의시설이 있어서 이용이 편리한 곳을 확보해 놓지만 투표소가 2층 이상에 위치해 있고 승강기가 없는 경우에는 1층에 별도의 임시기표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럼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 2인 이상이 1층으로 가서 선거인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 선거인이 지정한 사람이 투표소에서 수령한 투표용지를 대신받아 선거인에게 전달하면 선거인이 임시기표소에서 직접 기표하면 됩니다. 그리고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투표지 봉투에 넣고 봉함을 해 임시기표소 투표지 봉투 운반함에 넣으면 선거인이 지정한 사람이 투표소로 이동 후 기표자를 대신해 봉투째로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에게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선거인 본인이 지명한 사람이 없거나 가족을 제외한 1명인 경우에는 투표 사무원 중에서 2명이 되도록 선정합니다. 근력이 약하거나 손떨림이 있는 기표자는 특수형 기표용구를 활용하면 됩니다. 또 글씨를 크게 볼 수 있는 확대경 특수형 기표용구나 영상통화 수어 통역, 쉽게 설명해 놓은 투표 안내 자료를 통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이나 요양소에 장기 입원 중이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재자 투표 방식인 거소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면 되는데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이나 요양소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 4월 10일 투표소에서 국민 누구나 한 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권석화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9급 1호봉에서부터 한 6, 7년을 열심히 일해야지 기본 급여가 최저임금에 도달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9급 1호봉 최저임금제 적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0세 퇴직하면 연금을 65세에 받게 되어져 있거든요. 5년 동안의 소득 공백을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민원을 받으시니까 당연히 요구를 할 수밖에 없으시지만 좀 과한 요구를 하시거나 이제 봉사를 강요하는 부분이 있을 때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 분들께서 괴롭히거나 아니면은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저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2일 의정부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도특사경은 제보를 바탕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이날 새벽 도살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개 6마리를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충격을 가해 죽인 후 방혈 처리를 하지 않는 등 불법 도살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물보호법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28일까지 307개 전체 지하차도를 대상으로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은 배수 펌프, 배수로, 집수정 등 배수시설 정비 상태와 진입 차단 시설 작동 여부, 지하차도별 담당자 지정 여부,
사고 대비를 위한 준비태세 수립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또 침수 위험 시설이나 저지대 지하차도에 설치 중인 진입 차단 시설이 우기가 오기 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하차도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중점 관리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정부가 올 상반기까지 침수 위험 지역이나 저지대에 있는 모든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를 의무화할 예정으로 조치도 진행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인천 지역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관 교체 작업이 진행됩니다. 인천시는 올해 335억 원을 들여 37곳의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교체할 상수도관의 전체 길이는 50km로 그동안 누수가 발생하거나 관 내부가 부식해 흐린 물이 자주 나온다는 민원이 제기된 곳입니다. 또 매설된 지 30년이 넘은 상수도관 일부도 내시경을 통해 내부를 확인한 뒤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교체 대상에는 부평 여로물시장과 중구 신포시장 등 전통시장을 비롯해 1990년대에 매설된 남동 국가산업단지 인근 상수도관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3년 동안 1,024억 원을 들여 노후 상수도관 152km를 추가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영환경 개선 사업은 점포 환경 개선과 홍보 광고, 스마트 기술 구축과 위생 안전 등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27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하며 신청업체는 3개 단위 사업 중 1개의 사업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소상공인 지원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13일 야생 멧돼지 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봄은 야생 멧돼지 출산기로 개체수가 급증하고 등산객 등 야외 활동과 영농 활동이 증가해 ASF 발생 위험이 큰 시기인데요. 경기도는 행정명령 등을 통한 양돈 농가의 ASF 발생 지역 입산 금지, 방목 사육 금지, 축산 농가 방문 전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전역에서는 언제든지 ASF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축산 종사자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ASF 의심 개체 및 폐사체 발견 때 접촉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인천공항을 통해 처리된 해상항공 복합 운송 화물 실적이 개항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처리한 해상항공 복합 운송 화물이 지난 2022년 68,870톤보다 43.1%가 증가한 98,560톤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래 최대 실적입니다. 해상항공 복합 운송 화물은 주로 중국에서 인천과 평택, 군산 등 한국 서해안의 각 항구까지 해상을 통해 운송된 뒤 인천공항에서 전 세계로 배송되는 물류 체계입니다. 화물의 출발지는 99.6%가 중국이며 화물의 최종 목적지는 47%가 북미, 31%가 유럽 등 원거리 국가였습니다. 인천시가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최대 30%를 환급해주는 판촉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전통시장은 부평 깡시장과 계산시장, 인천 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어시장 등 4곳인데요. 환급액은 6만 7천 원 이상 구매할 경우 2만 원,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일 시 만 원이며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행사 기간 중 1인당 2만 원까지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6일부터 6월까지 매달 5일에서 7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